아저씨, 죄송한데, 저 빵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대성그룹을 이끄는 한기준 회장은 고급 코트를 입고 차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다른 사람들을 지나쳐 유독 그에게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저 너무 배고파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얇은 점퍼를 입은 아이의 손등은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기준은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소년이 두 손으로 돈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아이가 왼손 엄지로 오른손 손톱을 꾹 눌렀습니다. 기준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그 작은 버릇은 기준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긴장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해온 행동이었습니다. 순간 기준의 시선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12년 전 불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아내 윤정을 내쫓았던 기억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왜 이 아이는 자신에게 다가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버릇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거리에서 기준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 안으로 들어가 시트에 몸을 기댔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기준, 52세. 대성그룹을 이끄는 회장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권력도 의미가 없었어요. 방금 본 소년의 손동작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100m 너머로 그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가죠.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어요. 차창 밖으로 겨울밤 거리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례로 지나가며 기준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손이 계속 떠올랐어요. 왼손 엄지로 오른손 손톱을 누르는 그 동작. 기준은 자신도 모르게 같은 동작을 했습니다. 똑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아내는 이미 방으로 들어간 듯 했어요. 기준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겨울밤 거리가 보였습니다. 기준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윤정과 함께 찍은 결혼 초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윤정은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그 미소를 오래 바라봤어요. 12년 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기준은 윤정과 결혼했어요. 주변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어머니 한미영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어요. 제대로 된 집안도 아니잖니. 하지만 기준은 윤정을 선택했습니다. 결혼 초반 2년은 평온했어요. 윤정은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준이 늦게 들어오면 식탁에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길은 항상 세심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은근한 압박이 이어졌어요. 아직도 소식이 없니? 윤정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기준은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윤정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기준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준을 서재로 불렀어요. 문을 닫고 나서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윤정이가 불임이야.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 이혼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기준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진단서에는 난임 가능성 높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뭐가 이건이야? 가문에 후계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는 팔짱을 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넌 아직 젊어. 기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그는 윤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윤정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검사 결과 봤어요? 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기준은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이혼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윤정은 서류 앞에 앉아 한참 동안 펜을 들고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윤정이 서명하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그리고 그녀가 숨을 참는 소리. 기준도 서명했어요. 서류를 덮는 순간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어요. 기준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기준은 어머니가 소개한 여자와 재혼했어요. 가문에서 원하는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말만 오갔어요. 식사하셨어요?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편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준이 들어와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기준은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식모가 차려놓은 반찬들이 가득했지만 맛이 없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수면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준은 약을 물과 함께 삼켰어요. 겨울밤 거리는 고요했어요. 기준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 12시, 1시, 2시.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기준은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어요. 이런 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침이 되어도 몸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회사에 출근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사들은 기준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어요. 주가는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너무 독단적이십니다. 기준은 밤늦게까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좋지 않았어요. 의사는 혈압약을 추가로 처방하며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줄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기준은 차에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소년이 기준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아이는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지나쳐 유독 기준에게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저 빵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소년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기준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얇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운동화는 낡아서 끝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손등은 차갑게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기준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 한 장을 꺼내 소년에게 건넸어요. 이걸로 따뜻한 거 사 먹어. 소년은 두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소년이 왼손 엄지로 오른손 손톱을 꾹 누르는 동작을 보였습니다. 기준의 시선이 그 손에 고정됐어요. 기준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그 버릇은 기준이 평생 해온 습관이었어요. 긴장할 때, 생각이 복잡할 때,
무의식 중에 손톱을 누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버릇이라고 들었어요. 소녀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준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기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차 안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트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소년의 손동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기준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밤 거리가 보였어요. 기준은 자신도 모르게 왼손 엄지로 오른손 손톱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년의 손을 떠올렸어요. 똑같았습니다. 누르는 각도, 힘을 주는 방식, 심지어 손가락이 멈추는 위치까지 일치했어요. 설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어요. 하지만 그 손동작은 계속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기준은 잠들 수 없었어요. 약을 먹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왜 그 아이는 왜 자신과 똑같은 버릇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기준은 서재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뻐근하게 굳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기준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더 피곤해 보였어요. 수염을 깎으며 그는 다시 어젯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소년의 손동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준은 면도기를 내려놓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왼손 엄지가 무의식적으로 오른손 손톱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기준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아내는 이미 자리에 없었어요. 식모가 조용히 커피를 따라 주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아침 일찍 외출하셨습니다. 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 잔을 들었지만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로 출근한 기준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보고를 이어갔어요. 숫자가 나열됐고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계속하세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손은 책상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기준은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대형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빌딩들이 겨울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창가로 걸어갔어요. 왜 나한테만 다가왔을까? 그 의문이 계속 그를 붙잡았습니다. 길거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소녀는 유독 자신에게만 다가왔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기준은 다시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윤정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기준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윤정은 항상 조용했어요. 말이 많지 않았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뭘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기준은 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떨리는 목소리, 차갑게 얼어있던 손, 그리고 그 손동작. 기준은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손을 뻗어 펜을 집으려다 멈췄어요. 무의식적으로 왼손 엄지로 오른손 손톱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기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 생각은 계속 커졌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밝았어요.
기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밑이 검게 그늘져 있었어요. 식모가 아침상을 차렸지만 기준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식사를 하셔야죠. 괜찮습니다. 기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사에 출근한 기준은 오전 내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기준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12년 전 자료 좀 찾아줄 수 있나?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기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 당시 병원 기록. 비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빌딩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어요. 기준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일만큼은 직접 확인해야 해. 길가에서 본 소년의 버릇이 그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서에게 맡길 수 없었어요. 저녁 무렵 비서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찾으신 자료입니다. 기준은 봉투를 받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고맙네. 비서가 나간 후 기준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12년 전 병원 진단서가 나왔어요. 난임 가능성 높음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준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검사 날짜, 담당 의사 이름, 병원 도장.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기준은 다시 서류를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의사 서명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검사 날짜와 진단서 발급 날짜가 달랐어요. 검사 후 일주일이나 지나서 발급된 서류였습니다. 기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왜 일주일이나 걸린 거지? 보통 검사 결과는 당일이나 이틀 안에 나옵니다. 일주일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기준은 서류를 내려놓고 책상에 팔을 기댔습니다. 의심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기준은 다시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다시 사진을 꺼냈어요. 윤정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의 침묵은 다른 의미였을지도 몰라요.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기준은 소파에 누워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어요. 떨리는 목소리, 차갑게 얼어있던 손, 그리고 그 작은 버릇. 기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왼손 엄지로 오른손 손톱을 눌렀어요. 익숙한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소년도 똑같은 감촉을 느끼고 있을까요? 기준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흘째 아침이 되었어요. 기준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2년 전 그 병원 아직 있나? 네, 있습니다. 기준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담당 의사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기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기준의 마음속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비서가 다시 연락했어요. 회장님, 담당 의사는 5년 전 은퇴하셨습니다. 기준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연락처는? 찾아보겠습니다. 기준은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의사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강수,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기준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그 의사를 언급했던 적이 있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녁 무렵 기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기준은 그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왜? 기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2년 전 윤정 씨 검사, 어떻게 된 건가요?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 기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다 끝난 일이야. 왜 자꾸 과거를 들춰? 어머니가 뭘 하신 겁니까? 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기준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넌 지금 행복하잖니? 기준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기준은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얼굴, 전처 윤정의 표정, 그리고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게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기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별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혹시 그 소년이 자신과 연결된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윤정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새벽 5시, 기준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옷을 갈아입고 서재로 향했어요. 발소리가 복도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어둠이 그를 맞이했어요. 기준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서랍을 열었어요. 12년 전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병원 진단서, 그리고 윤정의 사진. 기준은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희미한 새벽빛이 서류를 비췄습니다. 기준은 이혼 서류를 먼저 들었어요. 12년 전 그날의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윤정은 서재에 들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기준은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미안해요. 윤정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윤정은 펜을 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펜 끝이 서류 위를 맴돌다가 천천히 이름을 적어 내려갔어요. 기준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정이 서명을 마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 됐어요.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준은 그제야 그녀를 봤습니다. 윤정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깨가 조금 굽어 있었어요. 윤정 씨. 기준이 불렀지만 윤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기준은 현재로 돌아왔어요. 서류 위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윤정은 왜 아무것도 묻지 않았을까요? 검사 결과를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재검사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기준은 병원 진단서를 다시 들었습니다. 검사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계산했어요. 검사일은 2월 14일이었습니다. 진단서 발급일은 2월 21일이었어요. 일주일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기준은 당시 병원 기록을 더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서재가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기준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강수 의사 연락처 찾았나? 네, 찾았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기준의 눈빛이 살아났어요. 주소 알려주게. 비서가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기준은 메모를 받아 적으며 손에 힘을 주었어요. 감사하네. 전화를 끄는 기준은 코트를 입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거르고 집을 나섰어요. 차를 몰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붉은 아침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기준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1시간 반을 달려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기준은 차에서 내려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데스크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강수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 간호사는 명부를 확인했어요. 가족분이신가요? 기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옛 지인입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5호입니다. 기준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205호 앞에 섰을 때 기준은 잠시 멈췄어요. 문 너머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준은 깊게 숨을 들이키고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준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강수 의사였습니다. 그는 기준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누구시죠? 한기준입니다. 12년 전 제 아내를 진료하셨습니다. 이강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아, 한기준 회장님 기억납니다. 기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강수는 기준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기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검사 결과 정확했습니까? 이강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왜 그걸 묻습니까? 기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이강수는 한참 침묵했어요. 기준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제발이요. 이강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손이 이불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 검사는 그가 말을 멈췄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준은 숨을 참았어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수의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기준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기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불임이라고 진단서를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기준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럼 윤정 씨는? 이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기준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강수는 눈을 감았어요. 어머님은 제 은사셨습니다. 의대 등록금을 대주셨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절하면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벽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벽을 짚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기준은 차에 올라 핸들에 이마를 기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2년 동안 그는 잘못된 믿음 속에 살아왔습니다. 윤정을 내쫓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그 모든 선택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기준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준의 마음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만약 윤정이 건강했다면 혹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길가에서 만난 그 소녀는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기준은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어요. 아내는 이미 방으로 들어간 듯 했습니다. 기준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강수 의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기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2년 전 어머니는 왜 그런 거짓말을 시킨 걸까요? 윤정을 내쫓기 위해서였을까요? 기준의 가슴속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책상 위 서류들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기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윤정의 서명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을까요? 기준은 서류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이혼 후 윤정은 어디로 갔을까? 기준은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아침을 기다렸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만 흘려보냈어요. 새벽 5시가 되자 기준은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회사에 출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일만큼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6시가 되자 기준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일찍 부탁 좀 하겠네. 12년 전 서윤정 씨 이혼 후 행적을 찾아줄 수 있나? 비서는 잠시 놀란 듯 했어요. 알겠습니다. 기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아침 하늘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자료 찾았습니다. 팩스로 보내드릴까요? 아니, 내가 직접 가겠네. 기준은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에 도착했을 때 비서가 서류 봉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고맙네. 기준은 봉투를 받아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서류를 꺼냈어요. 윤정의 이사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혼 직후 그녀는 서울을 떠나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했어요. 기준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이혼 당시 위자료는 5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은 1년 만에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기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병원 입출금 기록이 여러 번 보였습니다. 병원? 그는 날짜를 확인했어요. 이혼 후 3개월 뒤부터 병원 기록이 시작됐습니다. 산부인과였습니다. 기준의 손이 서류 위에서 굳어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출산 기록은 없었어요. 하지만 산부인과 방문 기록은 6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기준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윤정 씨가 임신을 했던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 밖으로 나왔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만약 윤정이 임신을 했다면 아이는 어디 있을까요? 기준은 차에 다시 올라 서류를 펼쳤습니다. 병원 이름을 확인했어요. 사랑산부인과였습니다. 기준은 핸드폰으로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주소가 나왔어요. 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산부인과 의원이었어요. 2층 건물에 간판이 낡아 있었습니다.
기준은 차에서 내려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데스크에 간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기준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원장님 뵐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명함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준은 대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 아기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기들의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중년의 여의사가 나왔습니다. 대성그룹 회장님이시죠? 어쩐 일이십니까? 기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상담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혔습니다. 기준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2년 전 서윤정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여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전 아내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기준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꼭 알아야 합니다. 여의사는 기준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왜 알고 싶으신 겁니까? 기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의사는 한참 침묵했어요. 기준은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이요. 여의사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록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기준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하지만 여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출산하셨습니다. 기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언제입니까? 여의사는 대답했어요. 이혼 6개월 후였습니다. 기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혼 6개월 후라면 임신은 이혼 직전이거나 직후였다는 뜻이에요. 기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는 남자아이였습니까? 여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퇴원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기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책상 모서리를 잡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기준은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윤정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기준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길가에서 만난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차가운 손, 그리고 왼손 엄지로 오른손 손톱을 누르는 버릇. 혹시 그 아이가... 기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준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소년이 윤정의 아이라면,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면, 기준은 12년 동안 자신의 아이를 버린 채 살아온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기준은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눈이 옷에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내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기준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어요. 늦으셨네요. 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는 코트를 벗어 걸고 서재로 향했어요. 아내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재 문을 닫은 기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손을 펼쳐보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혼 6개월 후 출산이라면 임신 시기는 이혼 직전이거나 직후였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기준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책상이 보였어요. 기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윤정의 은행 기록을 다시 꺼냈어요. 산부인과 입출금 내역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출산 직후 큰 금액이 한꺼번에 인출됐습니다. 3천만 원이었어요. 기준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출산 일주일 후였어요. 윤정은 왜 갑자기 그 많은 돈을 인출한 걸까요? 기준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후로 윤정의 은행 기록은 거의 없었어요. 작은 금액들만 간간히 입출금됐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요? 기준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기준은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기준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정 씨 출산 후 이사 기록 찾아줄 수 있나? 최대한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기준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 남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장님, 이사 기록 찾았습니다. 기준은 메모를 꺼내 받아 적었어요. 출산 한 달 후 인천으로 이사했고 3년 후 서울 외곽으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고맙네. 전화를 끊은 기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입고 차키를 집어들었어요. 현관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첫 번째 주소는 인천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기준은 차를 세우고 건물 앞에 섰어요. 3층짜리 건물은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30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기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2년 전쯤 여기 사셨던 분 아시나요? 서윤정이라는 분인데요. 여자는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아, 그분 기억나요. 조용하셨는데 기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기와 함께 사셨나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자아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애였죠. 기준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가셨거든요. 기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기준의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윤정은 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남자아이였어요. 기준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2번째 주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 지역이었어요. 1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작은 주택들이 늘어선 골목이었어요. 기준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기준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기준은 대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마당에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옆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기준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옆집에 사시던 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윤정 씨 말인가요? 기준의 눈빛이 살아났어요. 네, 맞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 2년 전에 이사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가셨어요. 기준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아이도 함께 있었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들 하나 있었죠. 착한 애였어요. 기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몇 살쯤 됐나요? 한 10살쯤 됐을 거예요. 지금은 12살쯤 되겠네요. 기준은 숨을 참았습니다. 길가에서 만난 소년과 같은 나이였어요. 혹시 그 아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얼굴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아이 손버릇이 특이했어요. 기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버릇이요? 노인은 말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손톱을 계속 눌렀어요. 이렇게요. 노인이 왼손 엄지로 오른손 손톱을 누르는 동작을 보였습니다. 기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괜찮으세요? 노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기준은 벽을 짚고 중심을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기준의 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윤정이 낳은 아이, 12살쯤 된 남자아이, 그리고 왼손 엄지로 손톱을 누르는 버릇. 길가에서 만난 그 소년이었습니다. 기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아들. 그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12년 동안 자신은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윤정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도망치듯 이사를 다녔어요. 기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한참 후 기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녁 6시였어요. 기준은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거실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기준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 갔다 오니? 기준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강수 의사 만나고 왔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윤정 씨는 건강했습니다. 불임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거짓 진단서를 만들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기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문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집안도 변변찮은 여자가. 윤정 씨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있었어요. 기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2년 동안 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망쳐놨어요. 기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준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12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아들의 얼굴도 목소리도 자라는 모습도 보지 못했어요.
그 모든 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기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기준은 서재에서 눈을 떴습니다. 소파에서 밤을 보낸 거예요. 목이 뻐근했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기준은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그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차키를 집어들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소년을 찾아야 했어요. 기준은 차를 몰고 그날 소년을 만났던 거리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했어요. 차를 세우고 천천히 주변을 걸었습니다. 가로등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기준은 그날 소년이 서 있던 자리를 기억해냈어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편의점이 보였고 골목 입구가 보였습니다. 기준은 골목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습니다. 기준은 주변을 살피며 걸었어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기준은 멈춰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어디 있니?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보이지 않았어요. 기준은 차로 돌아와 시트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디로 간 거야?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도 기준은 같은 거리로 나왔어요. 오전부터 저녁까지 골목을 헤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10살쯤 된 남자아이 봤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준은 편의점에도 들어가 물었어요. 며칠 전에 여기서 빵 사간 아이 혹시 또 왔나요? 점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다시 골목으로 나왔어요. 발이 아팠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기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기준은 아침 일찍부터 그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깊숙이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공터가 나왔어요. 거기에 낡은 텐트 하나가 쳐져 있었습니다. 기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텐트 앞에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기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자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년이었어요. 길가에서 만났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소년은 작은 난로 앞에서 손을 녹이고 있었어요. 기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안녕. 소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준을 보자 눈이 커졌어요. 아저씨. 소년이 작게 말했습니다. 기준은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여기서 지내니?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준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엄마는? 소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일 나가셨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에 돌아오세요. 기준은 숨을 들이켰어요. 아침은 먹었니?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준은 일어섰어요. 같이 가자. 밥 먹으러. 소년은 망설였습니다. 괜찮아요. 기준은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 가자. 소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기준과 함께 골목을 나왔어요.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기준은 소년을 자리에 앉혔어요. 뭐 먹고 싶니? 소년은 메뉴판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저 김치찌개요. 기준은 주문했어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소년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뜨는 순간 소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왼손 엄지로 오른손 손톱을 꾹 눌렀어요. 기준은 그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소녀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기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이름이 뭐니? 기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민우요. 기준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야, 엄마 이름은? 소녀는 대답했어요. 서윤정이요. 기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윤정의 아들이었고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기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우야, 아빠는 없니? 소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엄마가 말 안 해주셨어요. 기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도 못 봤어? 소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기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닫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기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참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키고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민우는 밥을 다 먹고 있었어요. 맛있니? 기준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준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만 떨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기준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아저씨 차에 잠깐만 앉아줄래?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 올라 앉았습니다. 기준도 운전석에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렸습니다. 기준은 민우를 돌아봤어요. 민우야, 너 손톱 누르는 버릇 있지? 민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기준은 자신의 손을 보였어요. 그리고 왼손 엄지로 오른손 손톱을 눌렀습니다. 아저씨도 똑같아.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우야, 미안해. 민우는 왜 우시냐는 표정으로 기준을 봤습니다. 기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민우는 놀라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저씨 왜 우세요? 기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쌓인 후회와 그리움이 터져 나왔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기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민우야, 엄마 언제 오시니? 민우는 대답했어요. 밤 8시쯤이요. 기준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은 오전 10시였어요. 아저씨가 엄마 오실 때까지 같이 있어줄게.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준은 민우를 데리고 근처 찜질방으로 갔어요. 따뜻한 곳에서 민우가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편안해졌어요. 오후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기준은 민우 옆에 앉아 그를 바라봤어요. 잠든 민우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기준은 민우를 깨웠어요. 민우야, 엄마한테 돌아가야지. 민우는 눈을 떴습니다. 네. 차를 타고 골목으로 돌아왔어요. 텐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기준의 차가 멈추자 그녀가 고개를 돌렸어요. 윤정이었습니다. 기준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우도 내렸어요. 엄마. 민우가 윤정에게 달려갔습니다. 윤정은 민우를 안았어요. 그리고 기준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기준 씨. 기준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윤정은 민우를 뒤로 감쌌어요. 왜 여기에? 기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윤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12년 동안 몰랐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낳은 줄도 내 아들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기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조작했습니다. 불임 진단도 당신을 내쫓은 것도 다 거짓이었어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민우가 내 아들이라는 걸. 기준은 고개를 들어 민우를 봤어요. 민우는 두려운 표정으로 엄마 뒤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야. 기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빠가 미안해.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래, 아저씨가 내 아빠야. 민우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윤정은 민우를 꼭 안았어요. 민우야, 괜찮아. 기준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민우는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아빠 있었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있었어. 민우는 천천히 기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을 뻗어 기준의 어깨를 건드렸어요. 아저씨. 기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기준은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는 기준의 품에서 울었어요. 윤정도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겨울밤 골목에서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조용히 퍼져나갔어요. 12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골목 한편에 가로등 불빛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민우를 안은 채 천천히 일어났어요. 민우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민우를 다시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기준과 거리를 두려는 듯 보였어요. 기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윤정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윤정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는 엄마의 손을 잡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준과 윤정은 골목 끝에 함께 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윤정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였어요. 기준은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2년이 지났지만 윤정의 모습은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깨가 더 굽어 있었고 손등엔 상처가 많았어요. 기준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모든 걸 알았어요. 어머니가 불임 진단을 조작했다는 것, 당신이 건강했다는 것.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기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임신 사실을요.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후에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윤정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기준 씨는 이미 재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뉴스에서 봤어요. 기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혼 후 어머니는 바로 재혼을 추진했습니다. 기준은 아무 생각 없이 따랐어요. 그때 윤정이 어디선가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아이를 지우려고 병원 앞까지 갔어요. 윤정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돌아서지질 않더라고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기준은 그녀의 어깨를 바라봤어요. 12년 동안 그녀가 견뎌온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닦고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위자료로 살았어요. 인천에 작은 방을 얻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출산하고 몸이 회복되질 않았어요.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윤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민우가 100일 됐을 때 돈이 바닥났어요.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기준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민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하루 종일 일했어요. 아침 5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왔죠.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우가 5살 됐을 때 서울로 왔어요. 일자리가 더 많았으니까요.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민우랑 둘이서 좁은 방 하나에서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을 때 고시원비도 못 냈어요. 쫓겨났죠. 윤정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텐트를 쳤어요. 여기서 살기 시작했죠. 기준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윤정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기준 씨는 12년 동안 편하게 살았잖아요. 재혼도 하고 회사도 잘 이끌고. 윤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희는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어요. 민우가 밥을 굶을까봐, 추울까봐 매일 두려웠어요. 기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겨울엔 난로도 제대로 안 틀었어요. 기름값이 아까워서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가 학교 가고 싶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제대로 된 집도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보내요? 윤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기준 씨는 그런 거 몰랐겠죠. 따뜻한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면서요. 기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다 용서가 돼요? 윤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곧 작아졌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안고 울었어요. 기준은 다가가려 했지만 멈췄습니다. 윤정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오지 마세요. 기준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윤정의 울음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눈물을 닦았어요. 고개를 들어 기준을 봤습니다. 왜 오신 거예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기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책임지고 싶어요. 민우와 당신을 돌보고 싶어요.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윤정 씨, 저희는 이렇게라도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도움은 필요 없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기준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우는 제 아들이에요. 윤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한테 아버지가 필요해요. 따뜻한 집, 학교, 친구들이 필요하고요. 기준의 목소리가 절실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민우만은 제발. 윤정은 한참 침묵했어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텐트를 바라봤어요. 민우가 텐트 안에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민우는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어요. 윤정이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우야.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분이 내 아빠야. 민우는 기준을 올려다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민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우야, 아빠가 미안해. 12년 동안 너를 찾지 못했어.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손이 담요를 꽉 쥐고 있었어요. 기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랑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기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부터라도 너희를 지키고 싶어.
따뜻한 집에서 살고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사귀고 민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 학교 갈 수 있어요? 기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학교도 가고 맛있는 밥도 먹고 다 할 수 있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친구들도 사귈 수 있어요? 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럼 다 할 수 있어. 민우는 윤정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윤정은 아이를 안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기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을 뻗어 기준의 손을 잡았어요. 기준은 민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민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민우는 기준의 품에서 울었어요. 윤정도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텐트 안에서 오래도록 안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그 안은 따뜻했습니다. 한참 후 기준은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은 호텔로 가요. 내일부터 집을 알아볼게요. 윤정은 망설였어요. 민우를 보고 그리고 텐트를 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는 엄마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텐트를 나왔어요. 기준의 차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차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멋있다. 기준은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었어요. 민우와 윤정이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기준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민우를 봤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정은 민우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어요. 기준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고 앞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어요. 기준은 깊게 숨을 들이키고 앞을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차가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준은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을 구했어요.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큰 저택이 아니라 따뜻한 집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아침, 기준은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청소업체가 이미 와서 집안을 깨끗이 닦아 놓았어요. 기준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부엌은 아담했고 2층엔 방이 3개 있었습니다. 기준은 민우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과 침대, 옷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작은 마당이 보였어요. 기준은 창가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오후가 되자 윤정과 민우가 도착했습니다. 기준은 현관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민우는 집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진짜 우리 집이에요? 기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 집이야. 민우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돌아보고 부엌을 기웃거리고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어요. 윤정은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기준은 윤정 옆에 섰어요. 들어오세요. 윤정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기준은 그녀의 표정을 봤습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민우가 2층에서 내려왔어요. 엄마, 내 방 있어요. 책상도 있고 침대도 있어요. 윤정은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기준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윤정이 들어와 도우려 했지만
기준은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윤정은 식탁에 앉았어요. 민우도 옆에 앉았습니다. 기준은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음식을 상에 차려놓았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기준은 민우와 윤정을 바라봤어요. 많이 먹어요. 민우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기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윤정도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우는 2층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누웠어요. 기준이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민우야, 편하게 자. 민우는 기준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내일도 여기 있어요? 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빠는 계속 여기 있어. 민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기준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자 윤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기준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윤정 씨, 기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윤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기준은 대답했습니다. 12년 동안 회사만 봤어요. 이제는 가족을 보고 싶어요.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학교에 데려다 주고 밥을 같이 먹고 그냥 함께 있고 싶어요. 기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윤정은 한참 침묵했어요. 저도 아직 불편해요. 기준 씨랑 같은 집에 산다는 게. 기준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우를 위해서 노력해 볼게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기준은 회장직을 사임했어요. 후임자에게 모든 걸 넘기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말 그만두는 거니? 기준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후회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기준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민우를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민우는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갈까요? 기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 키를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우는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급식 이야기. 기준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민우가 차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준이 물었어요. 민우야, 무슨 일 있어? 민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빠, 저 사실은 아직 아빠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해요. 기준의 손이 핸들 위에서 멈췄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기준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학교 앞에 도착해서 민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다녀올게요. 민우가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기준은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후에는 장을 보러 갔습니다. 윤정과 함께 시장에 갔어요. 채소를 고르고
고기를 사고 과일을 샀습니다. 윤정은 물건을 고르며 가격을 확인했어요. 기준은 그녀 옆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살까요? 윤정이 사과를 들고 물었어요. 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윤정이 요리를 하고 기준이 보조했어요. 채소를 씻고 양념을 건네주고 상을 차렸습니다.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제가 골 넣었어요. 기준은 박수를 쳤어요. 우와, 대단한데? 윤정도 미소를 지으며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민우가 잠들고 기준과 윤정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기준 씨,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일까요? 기준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한테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갑자기 아빠가 생겼으니까요. 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어색하다는 거.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함께 노력하면 익숙해질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윤정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마워요. 기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마당에서 뛰어놀았어요. 기준과 윤정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 이것 좀 봐요. 민우가 손을 흔들었어요. 기준과 윤정은 일어나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우는 땅에서 작은 꽃을 발견했어요. 꽃이 피었어요. 기준은 무릎을 꿇고 꽃을 봤습니다. 정말 예쁘다. 윤정도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세 사람은 작은 꽃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기준은 깨달았어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들, 함께 웃고 함께 바라보는 시간들이 바로 행복이었어요. 기준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고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은 놀라 기준을 봤어요. 기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정도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손을 놓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마당에 함께 앉아 봄볕을 쬐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12년을 되돌릴 순 없었지만 이제부터의 시간은 함께였어요. 기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속도 그렇게 맑아지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잘 들었어요. 한마디만 댓글에 남겨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봄날 인생이었습니다.